수학 지문 있잖아. 수능하고 이런 지문을 읽을 때 여러분이 꼭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어떤 지문이 하나 나와 있으면 그거를 자꾸 재활용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라고 하면 어떤 주어진 조건식, 여기서 특히 어느 거냐라고 얘기하면 미리선에 얘기하는데 이 남원에 나와 있는 이 식의 의미 파악이 명확하면 이 문제는 굉장히 쉽게 풀 수도 있어. 상황에 따라서. 알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명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우리가 흔히 고난이도하고 그 다음 디테일, 이렇게 고난이도 문제의 어떤 특징 중에 또 다른 특징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니네 이제 여러 가지 모여서 푸니까 너무 잡다한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일반적인 건 뭐냐면 특히 수능, 그러니까 그래서 수능을 좀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봐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평가원에 나온 거랑. 알겠습니까? 다르다고. 뉘앙스가 다르다고. 알았어? 그냥 일반적인 교육통 모의사하고 뉘앙스가 다르다고. 그럼 그러한 뉘앙스 차에서 어떤 뉘앙스가 가장 큰 거냐라고 얘기하면 두 시험지에서 어떤 뉘앙스가 가장 큰 거냐라고 하면 어떤 식이나 조건식이 있는데 그거를 단 한 번 써먹고 끝나는 조건이 없을 수 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조건식 자체가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는 경우가 많아. 오케이? 이게 수능 문제의 특징이라고 봐야 돼요, 여러분. 알았어요? 그러니까 문제 자체가 뭐 엄청난 무슨 개념이 이런 것들보다 문제 지문의 디테일이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는 뭐냐라고 얘기하면 여기 나와 있는 어떤 식이나 이런 의미가 있는데 그거의 의미를 단 한 번 종용해서 끝나는 경우가 아니라 되게 그거를 다양하게 해석해야 되는 거야 라는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겠어? 오케이? 응? 자, 그래서 여기서 이 나번의 의미야. 자, 들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일 수도 있어. 알겠어? 몇 개는 어려울 수 있지만. 자, 그럼 가보면. 자, 맨 처음에 얘가 3차 함수가 이렇게 주어졌는데, 그 3차 함수의 기본적인 내용은 커브를 그리시면 되죠. 오케이? 이렇게 해놓고 얘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어쨌든 가장 일반적인 상황을 놓고 생각하라고 그랬어. 그렇게 쭉 해놓고 갔는데, 핵심적인 이야기는 어디에 있냐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거야. 자, 미분한 도함수를 생각한다는 얘기가 아니야? 도함수의 근이 있는데 그 근이 닫힌 구간 t에서 t 플러스 2까지 이번에 선생님하고 마라톤 풀어본 사람은 알겠지만 이렇게 구간 설정 엄청나게 많이 나오잖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구간이 2인 구간을 설정한다 이거야. 길이가 2야. 구간의 길이가 2. 그러니까 2로 얘는 정해져 있어. 하지만 뭐가 안 정해져 있냐면 t의 위치가 정해져 있지 않잖아. t 값을 모르니까.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어떤 그래프가 있으면 이 값을 가지면서 얘가 이렇게 계속 움직인다는 얘기인 거예요. 움직인다. 오케이? 응? 그 움직였을 때 이 도함수에 근이 있을 거 아니야? 오케이? 그 실근의 개수. 근데 3차함수를 미분해 보니까 가장 많아봐야 몇 개밖에 없니? 2개밖에 없잖아. 알았어? 2개밖에 없잖아. 도함수의 근이라고 해봐야 2개밖에 없잖아. 그러면 도함수 안에 근이 2개 들어갈 수 최대 2개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 자, 그럴 때 이 실근의 개수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GT라고 놓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 자, GT 함수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야. fx가 아닙니다. fx가 아니고 도함수의 근을 생각하는데 그럼 도함수의 근이 이 간경 안에 몇 개 들어가는 걸 얘기하냐면 몇 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간경 안에 어찌됐든 간에 몇 개의 근이 들어가는지를 확인해라. 근데 도함수는 들어가봤자 최대 맥시멈 2개까지밖에 못 들어간다. 이거. 알아들으셨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예. 그래서 일단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얘를 이렇게 N자 커브를 그려놓고 그러니까 미리 그려놓지 않아도 되긴 되는데 조금 더 읽은데 여기 읽히지 않을 테니까 선생님이 분위기. 오케이? 내려와서 이제 생각해 본다고 하면 그래서 모르니까 y는 fx 그려놓고 만약 원함수가 이렇게 된다고 하면 도함수라는 것은 어쨌든 기울기가 양수가 되니까 여기하고 여기에서 근 2개를 가질 것이고 얘가 이렇게 될 것이야. 여기가 x축. 오케이? 괜찮죠? 여기까지? 근이 있으니까 여기서 실근의 개수를 얘기하니까 이 근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자, 그런데 밑에 있는 조건이 있으니까 얘네들도 그냥 또 차례로 모든 거에 읽지 말고 알겠어요? 얘를 보고 확인을 좀 하는데 이게 뭔 얘기인지 조금 모르니까 요건 종합적으로 파악해보고 밑으로 내려왔을 때 이게 눈에 보였으면 되게 빨리 푼 거고 눈에 안 보였으면 되게 늦게 푼 거야. 어떤 거냐라고 얘기하면 어쨌든 2야. 오케이?
그렇지? 근데 얘는 도함수의 실근의 개수잖아. 그럼 2라는 얘기는 2가 존재한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실근이 2개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 오케이? 이 안에 들어가는 게 되게 이상해 보이고 합성함수처럼 보이긴 하나, 그게 이러한 문제를 지금 줬을 때 여러분이 낯설게 하게 하는 어떤 가장 큰 장치야. 이걸 F1, F4 주면, 알겠어? 이게 뭐야? 이렇게 되잖아, 당연히. 근데 어쨌든 GT라는 것은 이 도함수의 실근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고, 이 값이 있다는 얘기는 2가 있다는 얘기고, 그러면 다른 거 고민하지 말고 이것만 고민하면 돼, 이런 얘기. 알아서 얘기지? 오케이? 예, 그래서 이거 말고 다른 그래프는 이 2라는 값 때문에 생각할 필요가 없어진다. 오케이? 이거 없다고 생각해봐. 이거 그냥 T라고 생각해봐. GT가 2란 얘기 아니야. GT가 뭐였냐면 도함수의 실근의 개수잖아. 알았어? 두 개가 들어가잖아. 그러면 도함수가 이거니까 그림 2개 있어야 된다고. 알았어? 그러면 3차 함수를 당연히 극대극소를 다 가져야 된다고. 괜찮죠, 여기까지? 자, 다음 갑니다. 그러면 이제 위에 있는 내용을 해석을 안 했어.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를 읽을 때 지문 읽기가 굉장히 잘 돼야 돼 라고 얘기했잖아, 선생님이. 이게 수능 킬러 문항이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옛날보다 진짜 많이 쉬워진 거 맞아. 그렇지만 또 쉽다고만 얘기 못하겠어. 그냥 이게 A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이걸 만족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A가 어떻게 위치하든지 상관없이 구간의 길이는 항상 2라고 그랬잖아. 2를 유지하면서 2 이렇게 움직였는데, 오케이? 움직였는데, 모든 거에서 이 극한의 값을 만족해야 돼. 이런 얘기야. 오케이? 됐니, 원장님들? 오케이? 됐지? 자, 그러면 이제 봐봐. 첫 번째. 구간이 여기가 A라고 생각하자고. 여기 이쯤이 A라고 생각을 하고, 자, 구간의 길이가 2가 되니까 여기를 A 플러스 2쯤이라고 생각을 하자고. 괜찮습니까? 오케이? 그럼 간격이 2가 되고 안에 들어가는 실근이 2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근의 개수가 2개가 된 거지? 이해해? 무슨 얘기인지?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봅시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때 A 뿌리를과 A 말하는 것은 이 구간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A잖아. 얘를 진짜 A 근처에, 항상 극한이라는 건 얘 거의 근처를 생각하는 거잖아. 이 근처에가 살짝 움직였을 때 거의 A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A보다 조금 오른쪽으로 갔을 때 그럼 그때 극한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 되는 거지. 얘가 여기보다 조금 움직였을 때 A의 극한값을 딱 봤더니 이 안에 2개 들어가잖아. 이해가? 오케이? 그 2개 들어가니까 여기가 얼마가 돼? 2가 되는 거지. 이 극한값이.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보다 조금 왼쪽으로 갔어. 그렇다고 해서 2개가 빠져나가는 건 아니잖아. 오케이? 극한이라는 건 거의 A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얘보다 조금, 오케이? 응? 자, 그럼 얘도 얼마야? 2가 되잖아. 그럼 2 더하기 2는 어떻게? 2보다 작거나 같니? 안 되는 거잖아. 오케이? 안 되는 거라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얘는 꽝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 안에 이렇게 완벽하게 2개 싹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야. 이해했죠? 여기까지? 그럼 이제 이거 말고 어떤 게 있을 수 있냐? 자, 이게 y는 f'x의 도함수야. 자, 여기가 a야. 여기가 a 플러스 2야. 그러니까 생각만 좀 꼼꼼하게 하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것만 파악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어? 자, 그럼 a하고 a 플러스 2면 구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란 말이야. 오케이? 그럼 이 안에 실근이 들어가니 안 들어가니? 아예 안 들어가지? 그렇지? 아예 안 들어간단 말이야. 왜? 밖에 있잖아. 이 구간 안에 지금 실근이 없잖아. 도함수의 실근의 개수를 GT라고 한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요 파란색 안에 이근과 이근 중에서 몇 개가 들어가는지를 파악해, 이런 얘기란 말이야. 알아들어, 문제인지? 오케이? 그렇게 되면, 자, 얘도 안 들어가고 얘도 안 들어갔어. 2개 다 안 들어갔으니까 여기에 빵 되고 얘도 빵 되니까 이거 만족하는데, 근데 나번에서 뭐라 그랬냐면 어쨌든 2개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 오케이? 그럼 이런 경우도 안 돼. 그럼 도대체 뭐가 돼? 미리 예상했어야지. 오케이? 수학에서는 특별한 조건을 가지고 항상 얘기한다고. 정확하게 이 지점과 이 점이 딱 이 간격이 되는 상황. 오케이? 그러면 그거는 만족할 수 있는 일을 또 생각해 봐야지. 무슨 얘기냐? 여기가 A야. 여기가 A 플러스 2야.
얘는 도함수야.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네, 그럼 이게 2야.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제 2가 됐으면, 그럼 정확하게 이제 간격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딱 끊기는 거니까. 그럼 이제 이걸 만족하는지 보자고. 자, 얘보다 조금 왼쪽으로 이렇게 조금 갔어. 그럼 얘가 빠져나가 버리지? 얘는 들어가지 마. 오케이? 응? 그지? 야, 얘, 여기가 정확히 두 개가,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왜냐면 닫힌 거니까 두 개 다 들어가야 돼. 두 개 다 들어가야 되니까 2를 만족해. 오케이? 이거보다 조금 왼쪽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쪽은 들어가는데 이쪽은 안 들어가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 여기 한 개를 만족하고, 자, 여기보다 조금 오른쪽으로 한다 그래. 조금 오른쪽으로 가면 이게 빠져나가고, 왜냐면 딱 그 위치니까.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건 들어가잖아. 그럼 요번에도 어떻게 되는 거야? 1 되니까 이것도 만족하네. 그럼 가, 나 조건을 다 만족하는 건 이거밖에 없다는 거야. 아시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오케이? 됐지? 예. 자, 그 다음 이제, 이 조건을 벌써 나번 조건을 몇 번을 써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 번 우리가 확인했어. 됐지? 그럼 이제 그래프는 얘가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하면 요거하고 여기에서 극값을 가지니까 그럼 이제 그래프를 생각하면 우리는 이렇게 그릴 수 있어. 자, 요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괜찮으세요? 오케이? 예, 극text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그리는 거야. 그렇다고 하면, 그러면 2가 되는 지점이 어딘지를 생각을 해보면, 자, 여기 잠깐 봐봐. 선생님이 어떤 식에서의 의미, 중의적인 의미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얘가 2잖아. 그럼 얘 2의 의미는 뭐냐면,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방정식이 지금 도함수의 실근이 2개가 될 때를 얘기해요. 알았어? 그럼 2개가 될 때는 언제 되는 거냐? 딱 이 지점에서 되는 거 아니야? 오케이? 그 무슨 얘기냐면 A 값을 G에 대입했을 때, 다시 얘기하면 GA가 됐을 때 정확히 뭐가 나오냐면 2가 되는 거야. 맞아? 오케이? 그러면 요 안에 있는 F1하고 F4라는 건 도대체 뭐냐? 자, GX에다가는 A를 대입해야지 2가 된다 말이야. 알겠습니까? 예. 그럼 이제 얘는 어떻게 될까 생각해 한다고 하면, 저기 있는 F1이나, 자, 그래프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F1이나 F4라는 것은 다 뭐냐? 2가 되는 값은 A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A가 되줘야 된다.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정리합니다. Y는 fx. 조금 어렵 나오네. 예. 자, y는 fx야. 그래 놓고 뭘 긋냐면 y는 a를 긋는데, 자, 봅시다. 또 어떤 걸 생각해야 되냐면 이제 이걸 또 생각해야 돼. 자, 어쨌든 f1하고 f4가 a가 되는데 근의 개수는 2개가 되는 거니까 다른데 또 적어가지고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 같은 식을 가지고. 알겠습니까? 다시. 자, 얘를 대입하고 얘를 대입했을 때 얘하고 얘를 대입했을 때 2가 난다는 건 어쨌든 실근의 개수가 2개라는 얘기야. 실근의 개수가. 알았어? 그러면 y는 f1을 이렇게 딱 긋는 건데, 자, 어떻게 긋냐라고 하면 그 개수가 2개여야 돼. 3차 함수에서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그래프마다 다시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고. 이게 수능 문제의 특징이라고. 그래서 2개를 하니까는 2개가 나오는 데는 이게 케이스 1. 알았어? 이게 케이스 2. 오케이?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그런데 그거마저도 뭐가 되는 거냐면 y는 a야. 오케이? 그 다음에 얘가 f1하고 f4는 같은 값이어야 돼. 뭐하고? a하고. 그럼 여기다 1을 대입했을 때의 값이, 자, f1이 돼야 되고 그게 a가 되고. 오케이? 그 다음에 4를 대입했을 때의 값이 f4가 돼야 되고 그게 똑같이 a가 돼야 돼. 이해하셨습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또 뭘 생각해야 되냐면, 자, 이 생각을 해야 돼. 어떤 거를 대입했을 때 2개냐라고 하면, 자, 여기다 A 값을 대입했을 때 2개가 되는데, 이걸 대입했을 때 2개가 나오니까, 이게 곧 무슨 값이 되는 거냐면, 또 다른 A 값이 되는 거야. 또 다른 A 값이, 이게 A 값이죠. 오케이? 그럼 이게 A 값이 되면, 이 값이 얼마인 걸 알 수 있냐면, 1이라는 걸 알 수 있어.
자, 그러면 이렇게 fx는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라고 하면 함수의 차. 얘가 1이고 얘가 fx가 되니까 fx-1이라는 것은 최고 차의 계수가 2분의 1이고요. 2분의 1. 여기서 접해. x-1에선 접하니까 2차항의 계수. 여기서는 1차항의 계수를 가지면 돼요. 됐죠, 여기까지? 자, 그럼 구하라는 걸 봅시다. 논리적인 모순이 하나도 없으니까. F5 가면. 자, 앞에가,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었죠? 는 마이너스 1. 좀 옮기겠다. 그럼 2분의 1이 되고, 여기다 5를 대입하면 5 빼기 1이 돼서, 의 제곱에게 5 마이너스 4가 되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여기 1이 뜨고 이쪽으로 넘어와야 돼요. 이렇게. 플러스 1로. 그러면 16에 2로 나누면 8 되고요. 여기 1 되고, 플러스 1이 되는 거니까 9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가 우리가 구하는 답이 되는 거야. 그래서 문제는 있잖아. 되게 선생님이 열심히 이해하라고 열심히 여러 가지 설명하긴 했으나. 알겠어요? 풀이는 좀 심플하게 끝내는데, 자, 답이 그냥 이렇게 나왔으니까 끝난 거야. 지금 알겠습니까? 여러 문제 풀 때 답이 나오면 이렇게 끝마침을 하는데, 근데 문제 푸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얘를 한 번도 써먹은 적도 없고, 오케이? 그 다음에 아까 선생님이 케이스가 두 가지라고 했는데 이거는 알아보지도 않았다 이거야. 오케이? 문제가 알으십니까? 응? 자, 그럼 얘는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얘는 자, 문제는 이걸로 끝났어요.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바로 뭐냐라고 하면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오케이? 조금 길어지는데 힘들어지지 않을까? 부연 설명 더 할까? 마무리. 이게 왜 안 되는지 잘 모르겠지? 알아? 괜찮아? 그래? 그러면 이제 조금 여유있게 들어. 이건 듣고 싶은 사람만 들어. 디테일. 문제 풀이는 이걸로 끝납니다. 되게 자세하게 또박또박 선생님이 설명을 했는데, 자, 이걸로 문제 풀이는 끝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안 되는 이유하고, 그 다음에, 이게 안 되는 이유는 뭐냐? 그럴 때 이 조건을 한 번도 못 써먹었는데 얘는 왜 붙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이유야. 이런 얘기야. 자,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 이게 맞는지부터 먼저 확인하면, 요거 9 확인했으니까 지워도 되죠? 이거 선생님이? 예, 지웁니다. 자, G의 F0이 1이야.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서 있잖아. 조금 명확하게 이해하려면, 조금 그래프를 조금 확인하는 게 좋아. 그러니까 이건 이제 선생님 이거 우리가 얘기했으니까 요거 지우자. 자, 지금부터 좀 어려워. 이거 문제 푸는 답과 전혀 상관이 없는데 왜 그런 저런 것들이 존재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야. 자, 얘는 이제 어떤 거냐면 A는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구간을 정해서 얘를 이 DT라는 함수를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좀 있긴 있어. 좀 명확하게 이해하려면. 안 그러려고 했는데 그리지 않고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 여기가 t가 되고요. y가 gt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돼서 a-2 간격이니까 왼쪽으로 마이너스 2만큼 더 가면 이렇게 딱 됐을 때 처음으로 뭐가 걸리냐면 실근이 하나 걸리대. 오케이? 그러면 여기가 a-2라고 하면 a-2 전까지 간격이 2인 게 이렇게 벗어나 버리면 이것도 안 들어가고 이것도 안 들어가니까 빵이 돼. 그래서 GT라는 함수를 빨간색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다음 이제 두 번째 어떤 거냐면 여기를 이렇게 들어가면 A보다 커지게 되면 여기에 들어가니까 한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지점에서 어디냐면 A를 조금 들어가 버리면 여기에 한계가 돼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쭉 가다가 어디까지 A 플러스 2까지 가더라도 그 다음에 A까지 쭉 가더라도 똑같이 어떻게 되냐라고 얘기하면 한계가 아니고 이렇게 A 근처까지 갔을 때 계속 한계가 나오다가 자 어디냐면 A 플러스 2 지점 오면 이게 썰렁한데? 듣는 애들이 한 명도 없네. A 플러스 2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실망인데 예형이 듣고 있고 이렇게 되면 여기는 또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하면 빵 뚫리고 위에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하나가 들어갑니다. 여기는 이렇게 되고 얘보다 더 벗어나게 되면 그러니까 뭐냐면 이 관계로 계속 움직였을 때 실근이 몇 개 들어가는지를 보는 거야.
이렇게 돼서 얘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 빨간색의 그래프가 y는 gt 그래프야. 조금 알아둘 필요는 있어. 알겠습니까? 디테일하게 알아보려면. 알겠죠? 네, 이렇게 된다고 얘기하면 아까 F형 값은 어떻게 구할까요? 라고 하면 이렇게 돼서 fx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여기다 F형을 대입하면 자, F형은 0에다가 2분의 1, 그 다음에 1 곱하기 마이너스 4에다가 플러스 1 되고 약분하면 마이너스 이렇게 되면 얘가 마이너스 1이 나오네. 그러면 G에 F0 값을 대입해서 이 케이스야, 이 케이스. 빨간색 케이스. 케이스 1.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 대입하면 G-1이 나오고, 그럼 마이너스 1을 찾으러 가면, 자, 이때 A 값이 얼마 나왔냐면, A 값은 요 1이었기 때문에, A가 1인 상태면 요 값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1인 거야. 그 마이너스 1일 때 함수 값이 1이 되는 거니까 1을 맞지, 지금이지? 그러니까 조건에 맞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첫 번째 케이스는 답이 완벽하게 됩니다. 이런 얘기고요. 오케이? 다음 이제 두 번째는 이런 케이스야, 이런 케이스. 자, 여기다 지워가면서 할게. 자, 요렇게 가서 요렇게 가는 거고, 요게 y는 fx. 그 다음에 요게 요렇게 돼. 자, 이게 y는 a이자.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근의 개수가 두 개가 나오는 지점이 이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안에는 다 a 값이 돼야 돼. 이것도 a, 이것도 a.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f1, f4가 전부 다 a에 이렇게 얘기했으면 요 위치가 1이 되는 거고 요 위치가 4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예, 이렇게 되고 극값이 처음 갖는 위치가 A에 해당되는 거니까 그럼 그때 우리가 도함수의 근이 존재하는 데가 여기가 되니까 2대 1 놓으면 이 값이 얼마면 2가 되고요. 그럼 이때 이 A 좌표가 2가 되면 A가 2일 때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 A가 2일 때 그럼 선생님 얘를 만족할까요? 라고 얘기한다고 하면 자, 요 함수를 만들어낼 수 있지? A가 2가 되니까. fx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하면 2분의 1 여기서 한 점에서 만나니까 x-1 x-4 전체의 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 y는 2하고 함수의 차로 얘기해야 되니까 fx-2 이렇게 놓으시고 여기다 0을 대입합니다. f0 대입하면 요거 계산하면 2분의 1 곱하기 마1 곱하기 0 대입했으니까 16 플러스 2 마이너스 8에 마이너스 6이 나온다고. 그러면 요 G에 F0 값이 1이 나오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걸 작업을 하는 건데 F0 값은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6이 나오고요. 마이너스 6에 해당되는 값은 지금 A 값이 현재 얼마로 세팅됐을 때냐면 2로 세팅될 때야. 요 값이 0이 되니까 마이너스 6의 위치는 이쯤 되고요. 그때 그 값은 얼마가 되냐면 빵이 나와서 1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기껏 풀어놨을 때 조건 만족하지 않아서 아니다라고 이렇게 판정을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오케이?